진심이야. 아, 제발 크리스티, 그만해. 이봐, 그녀 좀 내버려둬. 오. 그럴 가치 없어. 자기야, 비비지 마. 그가 타고 온 비행체는 어디 있어? 지옥에 나가. 코덱스는 어디 있어? 내 어머니를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인류 역사가 시작되기 훨씬 전 크립톤이라는 매우 발전된 행성이 있었다. 크립토니는 인간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훨씬 더 진화되어 있었고 그들의 행성의 강력한 중력과 간 열기에 의해 형성된 뛰어난 과학적 지식과 신체적 힘을 가지고 있었다. 크립톤의 어딘가에서 한 여성이 남자아이를 출산하고 있다. 그녀의 남편 조엘이 출산을 도와주고 있다. 이 세계에서는 아기가 더 이상 자연적으로 태어나지 않는다. 그들은 실험실에서 만들어지고 자란다. 그러나 이 아이는 다르다. 왜냐하면 그는 수세대 만에 처음으로 크립톤에서 자연적으로 태어난 아기이기 때문이다. 한편 크립톤은 파괴의 위기에 서 있다. 그 핵이 붕괴되고 있으며 행성은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다. 끝이 가까웠음을 깨달은 조엘은 크립톤의 통치 의회로 달려가 모든 크립톤인이 태어난 유전적 청청사진을 담고 있는 장치인 코덱스를 넘겨달라고 애원한다. 의회가 응답하기 전에 조드 장군이 난입하여 경비원들을 죽인다. 이 의회는 해산되었다. 끝없는 논쟁을 벌이는 이 법제자들은 크립톤을 파멸로 이끌었다. 우리 종족을 구하는데 나를 도와줘. 나는 내가 한때 그랬던 사람, 조드. 지금의 이 괴물이 아니라 그 사람을 존중하겠다. 그를 데려가. 선생님, 다 괜찮으신가요? 이겨, 오라코. 코덱스가 보여. 중앙 허브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선생님. 조엘은 코덱스를 찾아 아내의 비밀 장소로 가져간다. 크립톤 기술을 사용하여 그는 코덱스의 유전적 데이터를 아들의 세포에 직접 융합시킨다. 한편 그의 아내 라라는 그들의 아이가 생존할 수 있는 먼 행성을 찾았다. 그들은 사랑스럽게 아들의 이름을 카렙이라고 짓고 작은 우주선 안에 그를 넣는다. 크립톤에서 그를 발사할 준비를 하면서 라라는 주저하며 아들의 첫 말을 듣거나 첫 걸음을 보는 것을 결코 볼 수 없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프다. 조엘은 그들의 아들이 위대한 운명을 지녔으며 지구에서 놀라운 일을 할 것이라고 그녀를 안심시킨다. 우주선이 발사되기 시작할 때 조드가 도착하여 그것을 막으려 하고 코덱스를 돌려달라고 요구한다. 내가 코덱스를 훔쳤다는 걸 알아, 조엘. 이것은 크립톤 모두에게 두 번째 기회다. 무슨 짓을 한 거야? 수세기 만에 크립톤에서의 첫 자연 출생. 파괴래. 라라, 내 말 들어. 안 돼. 라라, 내 아들 말이야. 그를 어디로 보냈어? 그 우주선을 떨어뜨려. 내가 포위됐다. 의회는 너에게 300주기의 신체적 재교육을 선고했다. 내가 직접 우리를 죽이지는 않겠지만 우리를 영원히 블랙홀로 유배할 것이다. 내가 우리에게서 빼앗아 간 것을 되찾을 것이다. 그를 찾을 것이다. 피난처를 찾아야 하지 않겠어? 피난처는 없어. 길로. 장면이 현재로 바뀌며 지상 이름이 클락 켄트인 카렐이 조용하고 숨어 지내며 나시 배에서 일하고 있다. 근처의 석유 굴착 장치에 불이 났고 작업자들이 구조 없이 갇혀 있다는 소식이 배의 라디오를 통해 전해진다. 바로 그때 클락이 행동에 나선다. 그는 굴착 장치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 모두를 구하려고 안으로 돌진한다. 기다려. 헬기장에 몇 명이 있어. 마지막 사람을 태워. 이봐, 가자. 뭐 하는 거야?
물속으로 가라앉으면서 어린 시절의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온다. 어린 클락 켄트는 교실에 앉아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그의 예민해진 감각으로 인해 모든 소리를 듣고 모든 것을 볼 수 있어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는 이를 통제할 수 없었고 과부하로 인해 패닉 상태에 빠져 어두운 방에 숨게 됩니다. 그의 반 친구들은 그를 미쳤다고 부르며 비웃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사 켄트가 도움을 주기 위해 불려옵니다. 그녀는 클락에게 그녀의 목소리에만 집중하라고 하며 안심시킵니다. 그녀는 클락에게 세상을 섬처럼 작게 상상하고 그녀에게 집중하면 나머지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점차 클락은 진정하고 어머니를 안아줍니다. 현재로 돌아와 유정 플랫폼 재해에서 살아남은 후 클락은 숨기 위해 옷을 훔칩니다. 도로를 걷다 학교 버스를 발견하고 또 다른 기억이 떠오릅니다. 몇 년 전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버스에서 피트로스라는 불량배가 그를 괴롭혔습니다. 야 멍청이. 그만 좀 괴롭혀, 피트. 오, 너 뭐야? 그의 여자친구. 그래, 그거 본 게 맞아.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어. 조나단, 이것은 섭리였어. 따나도 봤고 포드헨 소년도 봤어. 난 그냥 도와주고 싶었어. 내가 그랬던 건 알아.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얘기했잖아. 내가 뭘 했어야 했지. 그냥 그를 죽게 내버려 두라고. 세상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변할 거야. 우리의 피트 엄마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봤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 그는 클락을 차고로 데려가 그를 발견한 우주선을 보여줍니다. 그는 또한 그와 함께 발견된 금속 장치를 보여줍니다. 조나단은 한번 그 금속을 유명한 금속학자에게 가져갔더니 주기율표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고 설명합니다. 그것은 지구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나단은 클락에게 자신의 능력을 너무 일찍 드러내면 인류가 그를 거부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그는 클락이 진정한 자신을 세상에 보여줄 날이 올 것이며 그때 사람들은 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확신시킵니다. 그동안 클락은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작은 일들을 하며 조용히 지냅니다. 어느 순간 그는 바에서 웨이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나 진지해. 아 제발 크리스티. 그만해. 이봐. 그녀를 내버려둬 친구. 오. 그럴 가치 없어. 자기야. 야 멍청아 비비지 마. 남극의 발굴 현장에 데일리 플래닛 소속 기자인 로이스 레인이 취재를 위해 도착합니다. 클락도 그곳에 있습니다. 테이션을 쏘지 마. 그녀의 짐을 나르는 간단한 임무를 맡습니다. 그래, 그냥 차 문이나 열어. 로이스는 대중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자격이 있다고 믿으며 진실을 밝히고 싶어 하지만 현장에 있는 장군들은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주장하며 우려를 일축합니다. 이상한 점은 없었지만 로이스 레인은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습니다. 경찰이 해밀턴 동네에서 우리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녀는 클락의 돈 일부만 사용하고 싶어합니다. 그녀는 그 신비로운 우주선에 깊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아래에 분명히 뭔가가 있어요. 잠수함일까요? 아마도 소련시대. 그 물체를 둘러싼 얼음은 거의 2만 년이 되었습니다. 대체 어디 가는 거야? 흥미를 느끼고 그녀는 그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한편 클락은 열선을 사용해 거대한 얼음산을 뚫고 길을 만듭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서 마침내 묻힌 우주선을 발견합니다. 내부에서 그는 고급 AI 기계와 마주칩니다. 클락은 어린 시절 조나단이 준 열쇠를 목에 걸고 있습니다. 그가 열쇠를 우주선 콘솔에 넣자 조엘의 홀로그램 이미지가 활성화됩니다. 그는 홀로그램 이미지를 따라가면서 몇 개의 특이한 관을 봅니다. 한편 로이스는 여전히 따라가며 몰래 우주선에 탑승합니다. 우주선의 AI가 그녀를 공격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클락은 제때에 그녀를 구하러 달려갑니다. 그녀는 내부 출혈로 심하게 다쳤고 클락은 열선을 사용해 이를 멈춥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로이스를 안전하게 남극에 남기고 우주선과 함께 떠납니다. 로이스는 진정한 구원자를 만났음을 깨닫고 놀라워합니다. 나는 그들의 양심에서 벗어난 도피로 장미를 만들었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기로 결심한 로이스는 편집장 페리에게 돌아가서 그들 중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세상에서 가장 큰 뉴스를 제안합니다. 하지만 페리는 대중의 공포와 팀의 잠재적 위험을 두려워하며 이를 출판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래도 로이스는 포기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기자에게 접근해 남극에서 수집한 증거를 공유하며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를 전파하고자 합니다. 한편 클락은 조엘에게 자신의 정체에 대한 진실을 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너가 거기 서 있는 걸 보니 성인으로 성장했구나. 당신은 누구세요? 나는 너의 아버지다. 저는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너는 크립톤에서 왔다. 우리 종족은 별들 사이로 퍼져나가 정착할 새로운 세계를 찾았다. 우리는 다른 행성에 전초 기지를 건설하고 환경을 우리 필요에 맞게 변화시키는 거대한 기계를 사용했다. 결국
우리의 군 지도자인 조드 장군이 쿠데타를 시도했다. 모든 크립톤인들은 이와 같은 실내에서 잉태되었다. 너의 어머니와 나는 크립톤이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믿었다. 만약 아이가 사회가 그에게 의도한 것과 다른 것이 되기를 꿈꾼다면 어떻게 될까? 너의 어머니와 내가 우리의 삶을 바쳐 지키고자 했던 꿈이다. 엘 가문의 상징은 희망을 의미한다. 왜 나는 그들과 이렇게 다른가요? 지구의 태양은 더 젊다. 내 세포는 태양의 방사선을 흠뻑 빨아들였다. 지구의 중력은 더 약하다. 너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자랐다. 안 돼. 너는 지구의 사람들에게 나아갈 이상을 제시할 것이다. 그들은 너와 함께 태양 아래에 있을 것이다. 이야기는 다시 로이스 레인으로 돌아간다. 그녀는 그녀의 신비로운 구세주에 대해 더 알고자 클락의 고향을 찾아 마사 켄트를 만난다. 거기서 그녀는 조나단 켄트의 무덤을 발견한다. 묘지에서 클락이 그녀에게 다가간다. 그는 그녀에게 왜 자신을 따라다녔는지 묻는다. 저 클락 켄트에 대해 당신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로이스는 그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세상에서 선의 힘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왜 순기를 선택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 순간 클락은 아픈 기억을 공유한다. 나는 그저 내 삶으로 유용한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농사를 짓고 사람들을 먹이는 것이 그게 유용하지 않다는 건가? 내가 왜 당신 말을 듣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당신은 그냥 들판에서 날 발견한 사람일 뿐이잖아요. 클락, 우리는 최선을 다해왔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대처해왔어. 아빠 그냥 잠깐만. 안 돼. 엄폐래. 저기 그냥 그들을 따라가. 엄폐래. 이봐, 그가 아직 차에 있어. 안 돼. 엄마를 육교로 데려가. 이봐. 조나단, 괜찮아요. 엄마. 조나단. 엄마, 여기 계세요. 나는 세상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확신한 아버지를 죽게 내버려 두었어. 클락의 이야기에 깊이 감동한 로이스는 사무실로 돌아와 자신이 작업 중이던 보고서를 취소한다고 페리에게 알린다. 페리는 그녀의 결정에 감명을 받아 그녀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한편 위안을 찾으려는 클락은 그의 어머니를 방문한다. 그녀는 그를 보자 기뻐한다. 클락은 자신이 진정한 정체성을 찾았다고 설명한다. 어머니는 큰 자부심을 느끼지만 그녀의 눈에는 눈물도 맺힌다. 마음 깊은 곳에서 그녀는 이제 클락이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이해했으니 그가 자신을 떠날까봐 두려워한다. 그러나 클락은 그녀의 걱정을 느끼고 자신이 어디 가지 않을 것이며 여전히 그녀를 깊이 사랑한다고 안심시킨다. 한편 미국 군대는 거대한 외계 함선이 지구에 접근하는 이상한 위성 이미지를 포착한다.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정전이 빠르게 퍼지고 오싹한 방송이 모든 화면을 장악한다. 모든 언어로 경고가 방송된다. 카렐이라는 이름의 누군가가 인간들 사이에서 비밀리에 살고 있으며 그가 인도되지 않으면 세계가 심각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한다. 두려움과 혼란이 사람들을 사로잡는다. 카렐이 누구인지 모든 사람이 의문을 가지며 공포가 전 세계로 퍼진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RSSP들을 통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내 이름은 조드 장군입니다. 당신의 세계는 한동안 내 시민 중 한 명을 숨겨왔습니다. 그는 섞이기 위해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는 당신처럼 보일 것입니다. 24시간 내에 항복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고통받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로이스 레인이 이전에 외계 존재에 대한 자신의 발견을 공유했던 기자가 텔레비전에 그 정보를 누출하여 그녀의 연결을 드러낸다. 곧 FBI와 군대가 로이스의 집을 급습하여 그녀를 체포한다. 상황이 통제 불능으로 치닫고 있음을 느낀 클락은 지침을 얻기 위해 교회를 찾는다. 그곳에서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자신이 항복하는 것이 세상을 구할 것인지 아니면 파멸로 이끌 것인지 확신하지 못한다. 내가 항복해도 그가 약속을 지킬 거라는 보장은 없어. 내가 자수함으로써 지구를 구할 수 있어. 직감이 뭐라고 말하니? 조드는 신뢰할 수 없어. 때로는 먼저 믿음의 도약을 해야 해. 믿음은 나중에 따라오는 거야. 클락은 자진하여 군대에 접근해 그들이 자신에게 수갑을 채우고 신문하도록 허용한다. 신문실에서 그는 로이스와 함께 앉아 있으며 그녀는 그의 가슴에 있는 상징에 대해 묻는다. 클락은 그것이 크립톤 문화에서 희망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재미있어하는 로이스는 그에게 슈퍼맨이라는 이름을 제안한다. 그는 수갑을 쉽게 부수고 군대의 두려움을 해소하며 지구에서 33년을 보낸 후 아무도 해친 적이 없으며 그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차분하게 안심시킨다. 이후 슈퍼맨은 조드의 부대가 신호를 받은 위치로 이동한다. 곧 크립톤 함선이 내려오고 조드의 병사 2명이 나와 슈퍼맨과 로이스 레인의 구금을 요구한다. 군대가 개입하려 하지만 로이스는 기꺼이 나선다. 외계인의 우주선 안에서 로이스는 인간에게 적합하지 않은 환경 때문에 호흡 마스크를 받습니다. 그동안 슈퍼맨은 빠르게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크립톤의 대기가 그를 압도하여 피를 토하고 힘을 잃게 만듭니다. 조드 장군은 지구의 환경이 슈퍼맨을 취약하게 만들었다고 조롱합니다. 조드는 지구를 인간의 폐허 위에 새로운 크립톤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밝힙니다. 그는 코드이스를 요구합니다. 그를 도와주세요. 나는 크립톤의 군사 지도자였고 내 아버지는 우리의 최고 과학자였습니다. 나와 내 동료 장교들은 펜텔존에 유배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행성의 폐허 속을 떠돌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파멸시킨 도구가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이 회수했습니다. 갑옷, 무기, 심지어 월드 엔진까지. 당신이 고대 탐사선에 접근했을 때 우리는 조난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등록소에 코드이스를 훔쳤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크립톤이 지구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코덱스는 어디 있지? 지구에는 무슨 일이 생기나요? 기반은 무언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나는 이것의 일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당신은 무엇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돼. 담긴 방에 갇힌 로이스는 클락이 준 명령키를 사용합니다. 그것을 활성화하여 그녀는 조엘의 AI를 작동시키고 A는 나타나서 그녀의 탈출 계획을 빠르게 돕습니다. 조엘은 우주선의 대기를 인간에게 적합하게 변경하고 로이스가 작은 선박으로 달려가도록 문을 열어줍니다. 파오라와 그녀의 군대가 그녀를 추적하려 하지만 조엘의 AI가 충분히 긴 시간 동안 로이스가 탈출하여 캡슐을 지구로 발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러나 캡슐이 손상되어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슈퍼맨은 그의 힘을 회복하고 조드의 군대를 물리치며 우주선의 벽을 뚫고 나갑니다. 조엘은 그를 격려하며 이제 그의 고향과 그가 사랑하게 된 세계를 구할 때라고 말합니다. 로이스의 탈출 캡슐이 대기를 가로질러 돌아올 때 슈퍼맨은 적시에 도달하여 캡슐의 문을 부수고 충돌 전에 로이스를 그의 팔에 잡습니다. 한편 조드와 그의 병사들은 마사의 집을 침입하여 크립톤 우주선의 위치를 알고 싶어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너에 대한 아무것도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들이 나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들은 내 마음을 들여다봤어요. 클락, 가 타고 온 비행체 어디에 있습니까? 코덱스는 어디에 있지? 너는 내 엄마를 위협했어. 내가 나에게 무슨 짓을 했어? 안으로 들어가. 안전하지 않아. 그들은 매우 위험하며 우리는 치명적인 힘을 사용할 권한을 받았습니다. 발포가 무기 사용 허가. 복사 11. 발포가 CCG, 우리는 엘젤 제이오크에 접근 중입니다. 5분 내 도착. 젠장, 공격을 기다려. 발사. 좋은 죽음은
그것 자체로 보상입니다. 당신이 구하는 모든 인간에 대해 우리는 100만 명 더 죽일 것입니다. 군대는 다시 슈퍼맨을 발견하지만 이번에는 그를 목표로 삼는 대신 존경의 표시로 총을 내립니다. 바로 이 순간 슈퍼맨은 마침내 지구의 사람들이 그를 적이 아닌 동맹으로 인정했음을 깨닫습니다. 한 과학자는 조드에게 슈퍼맨의 혈액을 분석한 후 슈퍼맨의 DNA가 크립톤 종족을 부활시키는 유전적 열쇠인 코드이스와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힙니다. 조드는 코덱스를 얻기 위해 슈퍼맨이 살아있어야 하는지 궁금해하지만 과학자는 그에게 슈퍼맨의 몸에서 필요한 DNA를 추출할 수 있다고 안심시킵니다. 살아있거나 죽어있거나 이제 슈퍼맨을 죽이기로 결심한 조드는 월드 엔진이라는 장치를 작동시킬 준비를 합니다. 이 장치는 지구의 대기를 크립톤과 일치하도록 변형시켜 그와 그의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두 대의 기계가 작동합니다. 하나는 미국에서 다른 하나는 인도양에서입니다. 기계들은 에너지 빔을 발사하기 시작하고 이로 인해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고 지구의 중력이 증가하며 기후가 급격히 변합니다. 혼란이 펼쳐지면서 사람들은 공황에 빠져 도망칩니다. 이 순간 로이스 레인이 도착하여 그녀가 배에서 조엘이 준 정보를 통해 기계를 파괴하는 방법을 알고 있음을 밝힙니다. 작, 브루스, 잭, 내 말 들어봐. 모두를 지금 당장 건물에서 대피시켜야 해. 행성 공학이 지구의 대기와 지형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노스컨, 라이트닝, 어서 가. 계획은 슈퍼맨이 도착한 우주선이 열쇠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기계 중 하나와 충돌하면 특이점이 생기고 이는 결국 미니 블랙홀을 형성하여 기계를 파괴할 것입니다. 그는 계획에 동의하고 신속하게 C-17 전투기를 준비하여 슈퍼맨의 우주선을 싣습니다. 한편 슈퍼맨은 다른 기계를 파괴하기 위해 인도양으로 향합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싸우지만 월드 엔진의 중력은 너무 강해서 그를 눌러버립니다. 조엘의 의식은 그와 이성적으로 대화하려고 시도하며 그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조드는 듣기를 거부합니다. 그는 지구를 파괴하고 슈퍼맨을 죽이며 아들의 뼈에서 나온 재로 크립톤을 재건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최후의 저항 행위로 조드는 A에게 조엘의 의식을 지우라고 명령합니다. 사라지기 전에 조엘은 그의 아들이 우리가 시작한 것을 끝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붕괴 직전에 있는 동안 슈퍼맨은 힘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 온 힘을 다해 인도양의 월드 엔진을 파괴합니다. 그 결과 지구 전역의 중력 효과가 약해집니다. 한편 로이스와 군대는 조드의 병사들과 싸웁니다. 조드는 슈퍼맨의 우주선을 싣고 있는 군용 비행기를 파괴하려 하지만 슈퍼맨은 적시에 개입하여 조드의 공격을 저지합니다. 좋은 죽음은 그 자체로 보상입니다. 우리는 이 비참함 속에서 새로운 크립톤을 건설할 수 있었고 이제 나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씩 그들을 모두 너에게서 빼앗을 것이다. 너의 비행은 다시 진정될 것이다.
내가 죽든지 다리가 안 느껴져. 당신이 이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그들을 위해 애도할 수 있어요. 안 돼. 절대 안 돼요. 슈퍼맨은 그의 목을 부러뜨려 그를 죽일 수밖에 없었고, 이는 그가 처음으로 그의 능력을 사용해 생명을 앗아간 순간입니다. 이것은 그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결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고 싶지 않았지만 인류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장면은 군사 지휘소 근처에 위성이 추락하는 장면으로 전환됩니다. 슈퍼맨이 도착하여 군대에 더 이상 자신을 감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그는 그들이 자신을 다시 감시하려 한다면 수백만 달러 가치의 위성을 더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나중에 슈퍼맨은 어머니와 함께 조나단의 묘를 방문합니다. 그는 조나단이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볼 수 있도록 살아있었다면 정말 좋았을 거라고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마사는 조나단이 매우 자랑스러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항상 클락이 놀라운 일을 해낼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의 미래 계획에 대해 묻습니다. 클락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알게 해주는 직업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기자로서의 역할을 받아들이고 데일리 플래닛에서 새 직장을 찾고 로이스 레인이 그를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여러분이 이 요약을 즐기셨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를 눌러주세요. 더 멋진 요약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